네, 여러분 제주 4.3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고 우리도 4.3이 도대체 제주 4.3이 뭔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제주 4.3 그 특별법이 있지요. 제가 좀 헷갈리는데 제주 4.3 특별법이 처음에 만들어진 게 언제죠? 처음 만들어진 게 제가 좀 헷갈려. 법 제정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좀 헷갈리는데 기사를 보니까 제주사전 특별법은 2000년에 제정이 됐네요. 2000년에 제정이 됐고 나중에 이제 개정이 되는 거구나.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갖고 좀 헷갈렸습니다. 하여간 지금 제주 사단 특별법에 따르면 제주 4.3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48년 4월 3일 발생한 수호 사태 및 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이게 4.3이에요. 우리가 제주 4.3이라고 하면 이걸 말하는 거야. 근데 계속 태영호는 뭐만 얘기하는 겁니까? 48년 4월 3일에 발생한 소요 사태. 이거는 누가 일으킨 거냐면 이거는 제주도 남로당에서 일으킨 게 맞아요. 남로당 제주위원회가 일으킨 무장 공기가 맞다고. 근데 자꾸 이것만 엉망이래. 이것만. 근데 우리가 말하는 제주 4.3은 이게 아니에요. 이것도 중간에 들어가 있지만 그 앞에 붙어 있었던 47년 3월 1일부터 시작해갖고 54년 9월까지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시키는 거거든요. 제가 4.3과 관련해가지고 중요한 연표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저께 설명을 드렸지만 47년 3월 1일 날 제주도에서 어떤 분위기였어요? 이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잖아요. 이때만 하더라도 아직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독립 이후에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하나가 돼야지. 하나가 되는데 지금 소련과 미국이 지금 뭐 있는 이 양쪽이 지금 남북 나눠 가지고 지금 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가 될까? 지금 그런 고민하고 있을 때거든. 근데 갑자기 뭐야? 남북이 나뉠 수도 있어.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사실 한반도 전역에서 안 된다. 한반도가 나뉘면 안 된다. 그런 당연한 반발이 있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남로당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김구를 중심으로 한 우익 쪽에서도 남북 분단은 안 된다. 중도파였던 김규식도 남북 분단은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 분단을 원하겠어? 분단은 안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많은 도민들, 물론 남로당들이 많이 함께 투쟁도 했지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남한에서 단독선거하면 안 된다. 그런 식의 시위를 한 거죠. 근데 그 시위를 경찰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무차별적으로 진압을 한 거 아닙니까? 그 과정 중에 6명이 죽은 거 아니에요. 이거 엄청 큰 사건이죠. 그래서 제주도에서 최초로 민관이 전면 파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똘똘 뭉쳐가지고 제주도가 분노하니까 미군정이 제주도를 저 섬은 빨갱이 섬이다 라고 딱 낙인을 찍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군정이 한반도를 통치할 때니까, 남한을 통치할 때니까 미군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찰을
파견하는 거죠. 도지사 바꿔버리고. 그래서 도지사 어제 말씀드렸죠. 유해진이 도지사 되면서 서부촌원단들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강경진압을 강경진압. 엄청나게 강경진압. 그러니까 도민들이 더 열받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주도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어떻게 생각했냐? 지금이 기회다. 남로당은 남한에서 단독정부가 일어나는 것을 반대하려고 했었고 실제로. 그런데 지금 도민들이 경찰에 대해서 미군정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거든. 이때는 여러분 이승만한테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이때는 아직 정부가 없을 때예요. 미군정이야. 남로당이건 제주 도민들이 분노하고 싸웠던 건 누구랑 한 거냐면 미군정이에요. 미군정. 왜 너희들이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냐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지금 48년 4월 3일을 기점으로 야 제주도민들이 이렇게 분노하는데 지금 우리가 나서갖고 강하게 한번 투쟁하면은 분위기 바꿀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48년 4월 3일 날 어떻게 한 겁니까? 350명의 무장대가 제주도에 있는 12개 경찰 지서, 서부소년회 같은 우익단체 그 집들을 습격을 해요. 습격을 한다고요. 실제로. 그리고 나서 미군정이 대대적인 사실은 이 검거 작전에 들어가는 거죠. 너무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주 4.3에 싸웠고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4월 28일에 있었던 미군정과 무장대의 평화협정.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당시 제주도에 있었던 구연대 연대장이었던 김일영 중령 그리고 무장대의 대장이었던 김달삼이 평화협정을 맺잖아요. 무장대가 4월 3일 날 봉기했지만 한 달 만에 우리가 절대로 봉기 성공할 수 없어. 산으로 도망갔다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주 도민들은 관계가 없어요. 그냥 무장대면 도망갔고 뭐 하는 겁니까? 미군정 그러니까 그 제주도에 있던 구연대 같은 경우는 무장대한테 야 그만하고 내려와. 신변을 보장해 줄게. 해가지고 평화협정을 맺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누가 깬 겁니까? 갑자기 5월 1일 날 오라리 방화 사건. 오라리 방화 사건은 당시 서부소년단과 함께 있었던 대동소년단에서 일으킨 방화 사건이란 말이에요. 대동소년단이 와가지고 누구 집에 불을 지렀냐? 무장대들 집에 불을 지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미군이 어떻게 한 겁니까? 저 무장대들이 평화협정 한다고 쳐놓고 갑자기 오라리에 와갖고 불 질렀다 하면서 평화협정을 깨버린 거죠. 5월 5일 날 깬 거 아닙니까? 지금 뭐야? 평화협정 하기로 해놓고 무장대가 오라리에 방화했어? 해서 5월 5일 날 최고 수뇌부 회의가 열리면서 그때 누가 오는 겁니까? 당시 군정장관이었던 딘 소장이 오고 제주도에 오고 그리고 그 자리에 구연대의 김인열 중령이 오고 또 경무부장이었던 조봉혁이 오는 거죠. 그래서 김인열은 뭐라고 했냐면 무장대 같은 경우 지금 대화하고 설득해서 내려오게 할 수 있다. 지금 제주도가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경찰들이 강경 진압하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조병옥이 이거 갖고 무슨 소리야. 근데 여러분 김익렬이 약점이 있어요. 아버지가 뭐냐면 아버지가 빨갱이에요. 이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 아버지가 빨갱인데 너도 빨갱이지 하면서 너 빨갱이라고 막 몰아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익렬이 열받아가지고 조병옥하고 치고받고 싸운다니까요. 그 자리에서. 근데 결국 미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군은 조병옥의 말을 들어요. 조병옥의 말을 들어가지고 조병옥이 어떡하냐? 훨씬 더 강경하게 경찰들을 대거 훈련된 경찰들을 제주도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로 보내고 그리고 김익렬은 잘리죠. 잘려가지고 여수 14연대로 보내지고
구현대로 오는 게 누구였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박진경. 박진경이 구현대로 와갖고 제주도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무장대 토벌이라고 하면서 민간인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저께 어떻게 했었어요? 이 박진경이 와가지고 한 달 만에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이 되잖아요. 일 잘했다고. 일 잘했다는 게 뭡니까? 딴 게 아니에요. 무장대만 잡은 게 아니야. 무장대를 잡는다고 하면서 민간인까지 그냥 마구잡이로 죽인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분노해가지고 박진경 밑에 있었던 어제 소개했던 2명의 그 인물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이 박진경이 그 밑에 있던 수하 2명한테 결국은 피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너가 어떻게 우리 동포를 죽이냐 해가지고. 그게 5월 10일 이후란 말이에요. 5월 10일 이후. 그러면서 미군정에서 6월 23일 날 제주도에서 다시 그 재선거를 하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5월 10일 날 그 단독 선거를 하는데 여기서 무장대가 어떻게 하냐면 이미 무장대하고 그 미군정하고 그 평화협정은 끝났잖아요. 끝나는 바람에 무장대가 주민들을 독촉을 해가지고 다 산으로 올라가게. 산으로. 그래서 제주도에서 어떻게 합니까? 정족수 미달로 단독 선거를 못 치러요. 국회의원 선거를 못 치러. 그런 바람에 미국이 분노한 거죠. 그래서 더 강하게 진압을 한 거예요. 그때 박진경이 와갖고 진압을 하면서 산으로 올라갔던 민간인까지 무차별로 죽여버린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구현대 박진경 밑에 있었던 중사와 하사가 박진경을 사살한 거예요. 그런 과정 중에 다시 한 달 후에 미군이 제주도에서 재선거를 치릅니다. 그런데 재선거도 결국 실패하죠. 실패하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미군들이. 이때부터 더 강경 진압에 들어가는데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되죠. 정부 수립이 되면서 이승만이 미군은 이제는 빠져요. 여기서 표면적으로는 빠져. 왜 빠지냐? 이제는 정부가 없을 때는 미군정이 했지만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정부가 주도적으로 빨리 제주도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독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승만이 직접 지시를 내리는 거 아니야. 제주 문제 이거 빨리 해결하라고. 그래서 제주도에 누가 가냐? 송효찬. 박진경 죽고 그 자리에 누구냐면 그 말이 많은 그 유명한 송요찬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송요찬이 뭐 하는 겁니까? 48년 10월 11일 날 제주도에 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거기서 포고령을 선포합니다. 그 포고령이 뭐냐? 제주도 해안 5km 벗어나가지고 중산간지대에 누가 있으면 그것들은 다 빨갱이로 간주하고 죽여버리겠다. 그거 아닙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48년 10월 1일 날 포고령을 발표한 거. 해안에서 5km 이상 올라가지 마라. 그래서 그때 내려온 사람들은 여기 부락을 짓고 거기서 살게 하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내려와? 여기에 재산이 다 있는데 못 내려온 사람들은 그때부터 다 그냥 마구잡이로 사륙을 당하는 거죠. 11월 달에 계엄령 선포하고 49년 3월 달이면요. 지금 제주도 해안지대 말고 중산간지대부터 시작해갖고 산속에 아직 민간인들이 많을 때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무장 투쟁 세력들한테
뭐 협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재산들, 중산階級사람들은 재산들이 다 거기 있는데 어떻게 내려가? 재산을 버리고 어떻게 내려가? 못 내려갔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보니까 다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요. 49년도 5월 10일에 아니 3월 달에 선무공작 내려와라. 너희들 우리가 지난 10월 달에 내려오라고 했을 때 안 내려왔었지? 그래서 우리가 다 죽이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기회 줄게. 그때 못 내려온 사람들 내려와. 기회 줄게. 그래서 어떡하냐 이때 개새끼들 실제로 내려옵니다. 이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 말에 속아갖고 내려와요. 한 10,000명이 한라산에 피신했을 때 한 1만 명 정도가 내려온다고. 내려왔는데 어떡합니까? 여기서 10,000명을 다 죽인 건 아니야. 그런데 청년들,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죽이고 그렇게 또 민간인 학살을 자행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5월 10일 날 다시 재선거를 치릅니다. 그리고 6월 7일 날 무장대 대장이었던 이덕구가 사망을 해요. 그러면서 남노당 무장 세력은요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48년 4월 3일 날 남노당 제주도위원 350명의 무장 세력이 무장 봉기를 했지만 단순히 그 사람들만 갖고 그 사람들만 뭐 토벌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관계없는 민간인들을 하염없이 죽였어.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냐? 남노당 대장이었던 이덕구가 사망하면서 무장단은 괴멸이 돼요. 괴멸이 돼. 그럼 여기서 끝나야 될 거 아니야.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괴멸이 됐어 이제. 이제 무장 세력은 없어. 그런데 어떤 일이 터집니까? 1년 후에 6.25가 터져요. 6.25. 6.25가 터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비검속. 예비검속이라는 거는 감옥 밖에 있었던 좌익들이 있죠. 특히 제주도에서 산에 있다가 내려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살아 있었어. 그런데 6.25 터지니까 너희들 혹시 인민군들하고 나중에 뭐 하는 거 아니야? 해서 미리 다 죽여버리는 거죠. 700명. 예비검속은 형무소 밖에 있던 사람들이고요. 또 형무소 안에. 여러분 그 4.3 때 민간인들 아무 죄 없는 민간인들 해안 지역으로 다 내려왔잖아요. 내려온 민간인들 다 그냥 여러분들은 무고한 민간인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내려온 사람들을 또 어떻게 했냐? 젊은 사람들은요 싹 죽여버리고 해안가에 내려온 사람들 중에 군인 집안 있어요? 나오세요. 경찰 집안 있어? 나오세요. 나머지는 집단으로 학살해버리고 그랬어요. 혹은 다 어떻게 했냐? 대구로 보내갖고 감옥에 보내는 거죠. 감옥에. 근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목숨을 보존했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도 6.25 터지면서 다 죽어요. 형무소에 있던 좌익 경력 있는 사람들, 좌익 혐의로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6.25 나면서 싹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서 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민간인 학살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끊임없이. 이게 제주 4.3이에요. 제주 4.3. 제주 4.3이 제주도위원회, 남노당 제주도위원회에서 이런 무산봉기 사건, 그게 4.3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그것만 언급을 하려고 그래, 이 개새끼들이. 나쁜 새끼들. 어저께 보여드렸지만 박진경이 와가지고 민간인들을 엄청나게 학살하는 거 아닙니까? 무장대원들이 남한 단독선거 이거 선거 못하게 하려고 그 시민들을, 제주도민들을 산으로 많이 올려보내갖고 선거를 못 치르니까 미군정이 분노해가지고 무장대들을 토벌하는데 민간인들도 산에 많이 있잖아. 그 민간인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죽인 게 누구냐면 박진경이란 말이에요. 연대장 박진경. 그 박진경을 죽인 게 누구냐면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 그 두 사람이 죽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가지 않고
당당하게 사형당했어요. 박진경은 반민족 행위자다. 어떻게 민족을 죽이냐 하면서. 그러나 내가 상사를 죽였기 때문에 그 군사법에 따라서 내가 당당하게 죽겠다. 그래서 두 분은 죽었잖아. 그런 군인도 있었단 말이에요. 앞에 보이는 사진은 뭐냐면 이거는 미군에서 공개한 사진입니다. 제주도에서 그 병사들, 탈영병들을 붙잡고 사형시키기 전 사진이에요. 이 병사들 탈영 왜 한 거예요? 근데 이거 왜 한 겁니까? 이 병사들 지금 사형 직전에 이렇게 죽이는 거, 이 병사들 왜 한 거냐면 대한민국 군인이 제주도에 왔는데 제주도민들, 무고한 민간인들을 쏴 죽이라고 하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탈영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 민족을 우리가 왜 죽여? 아무 죄 없는, 아니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조선인을 죽인 것도 아니야. 지금 독립해가지고 너무 좋을 시기 아니야. 여러분 이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제시대였어. 아니 일제로부터 독립해가지고 해방된 조국에서 한 민족이 함께 기뻐해야 될 시기에 우리 민족이 우리 동포를 왜 죽여? 우리 민족을 왜 죽여? 죽일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탈영했다가 결국 사형당하고 이렇게 처참하게 죽은 거죠. 4.3을 이야기하면 여순 항명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순에 있었던 14연대가 원래 뭡니까? 이승만이 제주도 민간인들 죽이라고 14연대를 제주도로 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14연대에서 그걸 거부한 거 아니에요. 거부하면서 제주 토벌 출동 거부 병사위원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병사위원회가 애국인민에게 호소함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글을 만들어가지고 유포를 합니다. 뭐라고? 우리들은 조선인민의 아들 노동자, 농민의 아들이다. 우리는 우리들의 사명이 국토를 방위하고 인민의 권리와 복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제주도 애국인민을 무차별 학살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출동시키려는 직전에 조선 사람들의 아들로서 조선 동포를 학살하는 것을 거부하고 조선 인민의 복지를 위하여 총걸기 하였다. 첫째, 동족 상잔 결사 반대. 둘째, 미군 즉시 철퇴. 이걸 가지고 여순 반란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4연대가 반란을 일으켰으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뿌리를 어디를 겨눠야 돼요? 총뿌리를 서울로 겨누고 이승만을 죽이러 와야죠. 14연대는 반란군이 아니에요. 14연대가 한 게 있다면 뭡니까? 항명. 동족을 조선 동포를 죽이라고 하는 그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거부한 게 이들의 죄인 거죠. 이게 여순항명이에요.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이 바로 김익렬 중령이었고 동포의 학살을 거부한다. 여순 항쟁의 역사. 참 기가 막혀요. 제주 4.3은요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이제 4.3의 가해자들 이야기하기 전에 할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4.3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죽은 민간인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승만 정권 때는 4.3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해. 할 수가 없지. 아니 이승만 자체가 4.3의 가해자였고 이승만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4.3의 가해자인데 어떻게 4.3을 이야기를 해. 그래서 유족들이 4.3으로 내 자녀, 내 아들
내 아버지, 내 남편, 내 부인 죽었어도 말을 못해. 그냥 숨죽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4.19가 났네. 이승만이 쫓겨났어. 그리고 실제로 제주 양민 진상 규명, 그러니까 이거 양민 학살 진상 규명 위원회도 만들어졌거든요. 그래갖고 4.19 혁명 이후에 제주 4.3 학살에 대해서 진상 규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잠깐 있어요. 잠깐. 근데 그게 언제 무너지냐? 5.16 터지면서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럼 참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요. 앞에 있는 이게 뭐냐면 4.3 피해자들을, 4.3 희생자들을 위한 묘비, 위령비 같은 게 세워진단 말이에요, 나중에. 4.19 이후에 세워져. 그렇잖아. 4.19가 났으니까 이젠 억울했던 그 희생자, 가족들, 유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들고 일어나가지고, 자기들 가족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이 억울함을 풀어줘야 될 거고, 시신을 수리수습해갖고 무덤을 만들어주고, 묘비를 만들어주고, 위령비를 만들어줄 거 아니에요. 근데 5.16이 터지면서요, 5.16 정권이 어떡하냐? 그 묘비를요, 다 파괴를 해요. 위령비를 막 파괴를 해. 이게 뭐냐면 5.16 그 세력들이 파괴한 그 위령비 다시 모아가지고 붙여놓은 모습이에요. 이거 이상하죠? 이거 이상하죠? 아니, 군사정부가 박정희 때요, 박정희 때 4.3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었어요. 한마디도. 못했어요. 한마디도. 여러분, 이제 우리 방송은 연배가 높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4.3에 대해서 제주도 밖에서 최초로 4.3 그 위령제를 연 게 언젠지 아세요? 언젠지 아세요? 박정희 죽고 80년대 들어와가지고 처음 열었어요. 서울대에서 강차길 의원이 제주도 아닙니까 지금? 근데 강차길이 당시 학생인데 제주도에서 아니 그 서울대에서 제주 사당 관련해가지고 위령제를 처음 열었어. 1980년도에. 그 전까지는 전혀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70년대 중반까지 아마 제주도 관련해가지고 최초로 4.3을 그나마 이 대중적으로 언급한 게 누구냐면은 순위삼촌 아닙니까? 순위삼촌. 근데 순위삼촌이 처음 나왔을 때요, 여러분. 실제로 현기영 작가가 이 책 나오는 바람에 엄청나게 고문을 당하고 고초로 겪었어요. 이거 썼다고. 4.3에 대해서. 그 전까지 세대도 몰랐어, 아무도. 그러면 이상한 게, 아니, 왜 군사정권이 박정희면은 직접 4.3하고 연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분명히. 근데 왜 이렇게까지 4.3에 대해서 예민했지? 4.3은 어차피 이승만 정부, 그 이승만 때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인데, 박정희가 왜 4.3을 그렇게 그냥 아예 금기시하고 언급도 못하게 하고 그 난리 쳤을까? 왜 그랬을까? 이제 이거는 함흥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5.16 쿠데타 세력들이 대부분 누구냐면요. 한국 전쟁 직전에 육군 본부 정보국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뭐 박정희, 김종필, 장도영, 박종규, 이영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였냐? 육군 본부 정보국에 있던 사람들인데 4.3 때 물론 4.3 그 당시도 당시지만 나중에 이제 6.25 터지면서 예비 검속 하지 않습니까?
예비검소라는 게 뭐예요? 앞으로 북한 정권과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 협력할 가능성 있는 사람들, 배신할 가능성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리 다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예비검속. 그럼 예비검속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에서 계획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계획이. 만약에 북한하고 전쟁이 나면 예비검속 해갖고 저것도 다 죽여야 돼. 감옥에선 다 죽여야 돼.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죽이는 거는 이승만이 다 뭐 지시했고 계획을 짰겠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죽여야 된다. 지금이 바로 죽여야 될 시기다. 그렇게 정보를 제공한 거.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육군본부 정보국에서 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3 관련해가지고 그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해서 박정희라든가 김종필이라든가 장도영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직접 연관은 없어요. 없는데 따지고 막 들어가면은 간접적으로도 연관이 있는 거죠. 그때 너희들이 육군본부 정보국이었어? 왜냐면 정보국 자체가 예비검속이라든가 민간인 학살에 있어갖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달았고 그 근거 여러 가지 뭡니까 뭐 결단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원근 교수님 말씀은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군사정권이 4.3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감추려고 하고 말 못하게 하려고 하고 금기시한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